네, 2024년 1월 9일 밤 10시 20분입니다. 이제 또 한 번 윤석열 대통령 체포권이 분수령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제2의 최순실로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조사하는 게, 수사하는 게 맞느냐? 맞지 않죠. 맞지 않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합법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또 추진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최순실로 만들기 위해서 또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민주당이 선전선동술로 하는 겁니다. 이 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수처와 경찰에 먹히고 있죠. 또 이러한 선전선동술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 민주당이 더 옳은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선전선동을 참 잘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선전선동을 못하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변호인들도 선전선동을 할 줄 몰라요. 지금 민주당은 그전에 이재명 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갔을 때 통과됐죠. 민주당에서도 동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다수였는데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걸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안 하는 바람에 구속이 무산되고 불구속으로 지금 재판이 되고 있는데, 자, 그때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고 구속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건 판사가 그렇게 판단한 거니까 다시 한번 체포 동의안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올리지 않았어요. 한번 부결되면 일사부재의 한번 논의했던 건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덮어버리는데,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한번 부결됐다가 또 밀어붙여서 했죠. 그게 뭔가 하면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겁니다. 그게 원칙적으로는 국회법에서는 아마 같은 회기에서는 동일한 안건을 발의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회기를 쪼개는 거예요. 국회가 한번 열리면 꽤 오래 열리는데 자기네가 다수니까 그냥 끊어버리고 새로운 회기를 열어서 또 밀고 또 밀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특검법이라든지 이들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도 또 이런 식으로 회기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이런 편법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건데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 뭐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운동선수라면 할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라는 건 일종의 신사적인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딱 부결되면 그래 졌다 이렇게 하고 마는 건데 끝까지 네. 선전선동도 처음에 주장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정우는 여자다. 말도 안 되죠. 근데 계속 떠들고 하다 위력을 가하면 걔 여자 맞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전선동술인데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공수처와 경찰이 끌려가고 있다. 이게 처참한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이 민주당의 선전선동, 김건희를 최순실로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사가 불가능하니까 특검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선전선동하는 거를 국민들이 막아주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계속 선동을 하고 1차 체포가 실패했기 때문에 경찰청이 움직이고 있는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경찰청이 아마 경기 남부 경찰청이죠. 우리가 경기도는, 다른 도는, 강원도하고 경기도는 남도 북도가 없고 나머지, 제주도도 그렇구나. 나머지 도들은 남도 북도가 있는데 사실은 남도 북도를 만들어야 되는 게 경기도예요. 경기도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경기 남부경찰청, 경기 북부경찰청 두 개를 경찰은 이미 그렇게 분리를 해놨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경찰청 뽑으라면 경기 남부,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인천, 경기 북부가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부산을 빼고 나서 가장 큰 4개의 경찰청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할 때 윤 대통령 체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4개 경찰청에 있는 광역수사당, 안보수사단의 수사원을 동원하라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광역수사단은 옛날 기동수사대 그거고요. 안보수사대는 쉽게 말하면 간첩 잡고 하는 그런 수사팀입니다. 다 동원하라. 지난번 체포영장 했을 때는 형사들 중심으로 120명만 공수처에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이들과 별도로 광역수사단 안보수사대 이 사람들은 사실은 체포와는 무관한 사람들인데 4개청에서 1000명을 동원하라. 우리나라에 이제 전문적으로 소매치기 수사반 같은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은 상당히 은밀합디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이 광역수사대 뭐 이런 건데 이런 팀들 마약사범 동원할 때도 이제 소매치기라든지 이 마약범 또 조폭들을 할 때는 한판 활극이 벌어집니다. 저는 소매치기 현장을 한번 봤는데 거기에 바로 애들이 칼을 꺼내고 휘둘러 버리니까 굉장히 빨라요. 주변 사람들이 놀래하는 사이에 도망치고 하기 때문에 덮치려면 경찰로 굉장히 이 특공 무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수적으로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동원되는 팀들이 광수단인데 그런 팀이 동원하고 안보수사대도 간첩을 잡다 보면 총격이 벌어지죠. 그런 팀들을 총동원하겠답니다. 이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잡범 취급하고 어디 뭐 조폭 수준 내지는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한 800명인가 1000명인가 있다는데 그 8시간씩 나눠서 근무할 테니까 200명하고 붙어야 되니까 이런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첫날 체포하러 갔을 때 체증을 하죠.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찍은 얼굴을 가지고 또 그들은 주민등록 자료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저도 지금 제 얼굴이 화면에 나갈 텐데 이거 탁 찍어갖고 이거 컴퓨터에 넣고 안면 인식하면요. 불과 몇 초 안 돼서 제 주민등록번호가 또 주르륵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 하시는 분들 하나은행은 비밀번호도 넣고 모두 지문도 되지만 안면 인식으로 본인 여부 확인하죠. 그 정도로 쉬운데 뭐 안면 인식이. 그러니까 그때 찍은 체증 사진 가지고 그날 앞에 막았던 사람들이 누구다 확인돼서 그 사람들을 앞으로 뭐 조사하겠다 이렇게 땅땅 때리고 있습니다. 경호처도 체증을 했을 텐데 경호처는 그런 능력은 없을 거예요. 경호처는 기본적으로 국정원이나 경찰청보다 우위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체증한 걸 줘서 분석해줘, 누군지 확인해줘 이런 부탁을 했지 스스로 운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장비 부족, 조직 한계를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공갈을 딱 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체포하러 갔을 때 또 막아서는 사람들은 경호처 요원들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뭐 사법 처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호처 요원들도 이거 뭐야? 나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안 찍었는데 이거는 뭐 정치 싸움인데 내 경호 업무랑 상관이 없잖아라고 하면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는 수방사 산하의 55 경비단 경호처에 파견해서 경호처장 작전 통계를 받게 해놨었죠. 그 다음에 역시 수방사 산하의 33 군사경찰대 이거는 이제 경호한 팀들 이런 팀들을 또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러 올 때는 동원하지 말라 투입하지 않게 하겠다고 빼고 있고 경찰도 아마 101, 202 경비단을 그렇게 할 겁니다. 22 경호대도 뺄 거고 그럼 순수하게 경호처만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있겠느냐 궁금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찰이 늘 수사를 하고 예를 들면 인질범을 잡거나 아니면은 광신도 단체 같은 들이 집단 저항을 할 때 계속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외부 세력과 자기들도 분리시키고 하니 이게 전형적인 심리전인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잡고 뭐 계속해서 이제 그 단일 대우를 깨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민주당이 엄청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경찰도.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밀어붙이는가 하면 김건희 여사특검법을 또 밀겠다라는 거죠. 이게 지난번 재표결했을 때 4표 차이로
200표가 이상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든 김건희 여사를 최순실로 만들겠다.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이는 여자가 최순실이다. 윤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다. 이걸 아주 고정관념을 심어주려고 사실은 이렇게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 꽤 보수 인사들 만나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남자분들인데. 우리 철을 포함해서 강남 아주머니들 좀 유한 부인들은 전부 다 김건희 여사 싫어한다. 그런 기조가 강했던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김건희 여사를 치고 들어가면 된다. 학위 논문 표절 문제부터 시작해서 도이치 모터스 계속 도이치 모터스는 별거 아닌데도 검찰이 봐도 이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이게 먹힙니다. 그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면은 대통령은 수사할 수 없는데 그리고 지금 내란으로 수사를 하지만 이게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버티는 거잖아요. 이걸로 이제 탄핵이 됐으니까 내란 여부는 헌재에서 다퉈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걸 합법적으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기 위해서 내란 특검법, 내란 일반 특검법을 만들어서 계속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아사히 신문에도 났지만 윤 대통령이 소폭을 먹으면은 맥주 글라스에 가득 채워서 반대반 타가지고 20잔을 마신다. 세게 마시는 거죠. 근데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하게 되면 계속 윤 대통령에 대한 좋은 여론은 안 만들어질 겁니다. 이재명이는 법원이 증명한 자범인데 지금 민주당은 여론 선전선동수를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술주정뱅이, 김건희 여사는 그냥 무당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계의 사람들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아니, 굉장히 얘기가 달라요.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불교계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지장보살의 현신으로 보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세상에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래 전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무속 얘기 많이 나오게 정치계 하게 한 그런 기자죠. 94년도인가요? 김일성 생년월일을 내밀고 역술인 주역인들 만나서 김일성 언제 죽는지 좀 봐달라고 해서 올해 안에 죽는다. 그중에 심진성 씨가 음력 5월에 죽는다 그랬는데 김일성이가 음력 5월 말 죽고 6월 1일 발표해가지고 심진성 씨가 떴었죠. 무속인.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무속인들, 역술인들 이렇게 좀 만나고 가끔 봅니다. 근데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결코 그들은 미치광이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들도 내가 좀 봐달라고 하면 뭘 보긴 보지. 근데 개인 문제는 저한테 상의할 때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승려들, 목사들은 많이 알지 못해 승려들은 가끔 이렇게 대화하는데 저는 독경의 힘을 압니다. 기도의 힘을 알아요. 이게 염력이 어떻게 작용한다는 걸 저도 아주 필요하면 염력을 쓰려고 하고 기도의 힘을 씁니다. 이런 종교인들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이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 뿐이지 그 사람들이 미치광이가 아닌데 무당이면 무조건 미치광이를 몰고 있어. 그러면서도요 그 무속인들은 정치인들을 다 만나. 제가 이 얘기는 하나 할게요. 심진성 씨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죠. 70 넘으셨는데 심진성 씨가 가장 많이 만나는 정치인 많이 만나요. 누구 민주당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갑니다. 이름 될까요? 진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지들이 할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자기들 건 딱 덮고 오로지 지금 김건희 여사 최순실 만들기 위해서 광란의 공격을 지금까지 해왔고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어떻게든 조사하기 위해서 현행법으로는 불가능이죠. 내란 특검법을 또 밀어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수처하고 경찰이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해서 이 체포영장이 언제까지 유효기간도 안 밝히고 있죠. 그리고 1차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받았는데 지금 TV조선 보도였나? 서울중앙지법에 갔다가 기각당해서 서부지법으로 갔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확인 안 해주는 거 보면 좀 수상합니다. 지금은 국정원, 경찰, 군 이런 데 소속 있는 사람들도 다 지금 막 개판이 되니까 서로 자기네 지연, 정치적 색깔 따라
뭐 여기 가서 해봐, 저기서 저쪽 정보 주고 707 특임대 친구들이 국회에 들어왔다는 정보가 12월 3일 날 바로 민주당 의원들한테 갔잖아요. 707이 알려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민주당의 선전선돌, 선동, 김건희 미친 부당 만들기, 윤석열 내란 잡범 만들기. 이거는 이들이 만들려고 하는 잡범이고요. 이재명은 지금 법원이 인정한 정가사범의 잡범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김혜경 씨는 지난번 경기도 법화 때문에 유죄가 하나 나왔었죠. 그 얘기는 안 해요. 자, 이런 가운데 저처럼 유튜브를 하고 있는 신인균 씨가 개인적인 사비를 내서 그 양반이 양산 사람인데 양산에서 관광버스 한 대를 빌려가지고 한남동으로 끌고 왔는지 모르겠네. 오겠다고 하던데. 우파 몸녹이기 캠프인가? 한남동 지금 날씨 춥잖아요. 지금 좌파들은 뭐 국회 앞에서 뭐 시위대 모였을 때 뭐 연예인 아무개는 무료로 들고 가세요 하고 미리 커피값 선불로 다 내고 갑니다. 지난번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렇게 했었죠. 그 돈이 자기 월급으로 한 건지 특활비로 했는지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사실. 특활비라면 문제가 있죠. 그런 게 많았는데 신인균 씨가 뭐 그 친구 지금 뭐 저처럼 유튜브 하는데 버스를 끌고 와서 무료로 몸 녹이고 가고 차 대접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저렇게 대한민국을 와해시키는 선전선동술에 대항하려면 백골당과 더불어 신인규 씨 같은 움직임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힘만이 국힘의힘이 아닌 국민의힘이니까 여당 같네. 정말 의식 있는 시민들이 움직여야 저 무도한 선전선동술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